안녕하세요. 마인드성형외과 이강우입니다. 오늘은 코 성형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훑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는 기본 구조를 살펴보면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뼈고, 여기 중간 위는 외측 연골, 상외측 연골이라고 하고, 이 아래쪽은 날개 연골로 되어 있고, 이 연골들은 텐트의 폴대처럼 비중격이라는 연골이 받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코를 높일 때는 그 재료에 맞는 그 구성원들을 추가시켜주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상외측 연골이랑 아래쪽 연골을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크게 셋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둥으로 쓰는 재료죠. 우리가 서양 사람들 코를 보면 되게 높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의 CT를 보면 이 비중격이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비중격이 아래서 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가 앞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동 사람들 보면 코가 이렇게 긴 사람들 보면, 특히 뭐 신현준 씨 같은 코 있죠, 보면 그 사람 뜯어보면 여기 비중격이 아래로 되게 내려와 있을 거예요.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비중격이 약하고 작은 사람들은 그 비중격을 잡아서 위로 올려주는 거, 그리고 당연히 비중격이니까 비중격을 연장하는 거, 기증늑, 자가늑. 늑연골은 얇게 자르면 비중격이랑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재료를 연결시켜서 연장시켜주는 거죠. 폴대랑 폴대를 연결시켜서 더 늘리는 거랑 비슷한 원리입니다. 기본적으로 헷갈려 하시는 게 귀연골을 쓸 때 코끝이 처진다 이런 거는, 이 폴대를 쓰는 재료에서 귀연골이 들어간다는 거는 제 기준에서는 잘못된 거거든요. 비슷한 애들끼리 붙어야 되는데 막대기랑 스펀지가 붙은 느낌인 거죠. 그러면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귀연골은 기둥으로 사용하는 재료가 아니고, 귀연골은 부드럽고 커브가 져 있기 때문에 끝에 장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비유를 하자면 텐트에서 모자를 씌우는 그런 느낌, 거기서 부드럽게 동그란 느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귀연골은 위에 얹어주는 토핑 같은 재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거는 수술 방법의 차이긴 한데, 어떤 분들은 비중격이나 기증늑, 자가늑을 코끝에 얹기도 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판상의 이 네모난 재료를 구부려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부자연스럽고 단단하고 직선적이기 때문에 곡선을 만드는데 되게 불리해요. 그래서 제가 재수술할 때 보면 코끝에 비중격을 쓴 사람들은 되게 단단합니다. 그리고 네모난 느낌 들고 좀 각진 느낌이 들어요. 그게 사실 자연스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원칙은 원래 있던 재료랑 비슷한 애를 조합시켜서 코 모양을 만드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귀연골과 비중격은 연골의 성질이 다르고 거기에 맞는 재료를 쓴다. 그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콧대 관련해서는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콧대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실리콘.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좀 부드러운 재질의 실리콘이에요.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굉장히 딱딱했거든요. 만지면 부드럽게 좀 들어가는 소프트 실리콘을 사용하고, 그거 외에 실리콘을 사용하기 싫다, 아니면 실리콘을 못 쓰는 상황이다 그러면 제가 볼 때 두 번째로 제일 좋은 대안은 진피로 된 보형물입니다. 알로덤 보형물, 인공진피를 만든 보형물. 인공진피는 뭐냐면 기증받은 진피죠. 피부를 떼어서 실리콘 모양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딱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양을 만들기가 굉장히 유리한 거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실리콘이 가장 모양이 좋고, 그 다음에 제일 모양이 좋은 거는 알로덤 보형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알로덤 보형물은 좀 단점 중에 하나가 흡수가 많게는 50%까지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속성이 좀 떨어진다. 이게 그 모양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리한 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알고 가야 되는 지점입니다. 거기에 덧대서 우리가 이제 흔히 사용하는, 이제 저는 주로 사용하지 않지만 콧대에 사용하는 재료들 중에는 자가진피, 엉덩이 뒤에서 떼는 진피가 있는데, 제가 그 재료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자가진피는 어떻게 보면 모양이 딱 잡혀있진 않거든요. 아무리 이 모양을 따라서 이제 뗀다고 해도 흐물흐물해요. 흐물흐물하니까 모양이 딱 엣지 있게 나오지 않고 퍼지게 나옵니다. 마치 필러 많이 맞은 모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분명한 라인을 만드는데 굉장히 불리하고, 흡수의 면에 있어서나 염증의 면에 있어서 인공진피랑 제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가진피를 굳이 상처를 내면서 꼭 떼야 되는 그거를 콧대 재료로 사용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큰 메리트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로 이제 자가늑을 콧대에 사용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데, 자가늑이라는 재료는 이제 떼면 이렇게 통째로 약간 구부러진 형태를 갖고 있거든요. 걔를 다듬어서 보형물로 만든다고 해도 이 흡수가 굉장히 불규칙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심한 굴곡이 생기는 경우를 제가 재수술 상담할 때 꽤 많이 봐요. 그래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모양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 방법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양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왠지 모르겠는데 계속 많이 물어보거든요. 와핑이 일어나지 않나요? 막 자꾸 그렇게 물어보는데, 와핑은 사실은 잘라놓고 물에 담가 놓으면 30분 안에 끝나기 때문에 내가 날이 갈수록 이렇게 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와핑은 지속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랐을 때 마치 오징어 구운 것처럼 이렇게 구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잘 자르면 사실 그 정도로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자르고 나서 이렇게 구부러졌다면 직선 구간만 잘라서 이 직선 구간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 직선 구간을 조합해서 모양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와핑은 일어나진 않아요. 근데 그 조합이 매번 다르고 그 조합에 따라서 방향을 맞추고 기울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자가낙 수술이 어려운 수술에 속하는 건데, 그거가 잘 되면요, 그러면 계속 와핑이 일어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거는 그건 와핑이 아니고, 이제 콧대에 들어갔을 때는 이 표면이 여기는 흡수되고 여기가 흡수가 안 되면 들어갔다 튀어나오는 이런 굴곡들이 생기기 때문에 콧대는 굉장히 일정한 선이 되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모양이 좋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되게 불리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콧대 여기다가 귀연고를 막 이렇게 다져서 넣는 경우거든요. 제가 왜 싫어하냐면 제 수술할 때 엄청 들러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연골은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항상 맞지만은 않은 게, 적절한 위치에 들어갔을 때 좋은 거지, 예를 들어서 비중 쪽에 귀연골을 막 쑤셔 넣거나 이 콧대 쪽에 귀연골을 쑤셔 넣잖아요. 경험을 해보면 매드포어처럼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는 물질보다도 제거하는 게 더 어려워요. 조각조각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지저분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굉장한 심한 굴곡이 이제 콧대 쪽에는 특별히 생겨요. 특정한 병원에서 딱 그렇게 하는 병원이 있는데 제가 재수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굉장히 심한 굴곡이 생겨요. 그래서 그거는 언뜻 듣기에는 되게 혹하는 방법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방법은 상당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가낙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안전지향형 그리고 확실한 걸 좀 추구하는 편이기 때문에 자가낙을 쓸 수 있다면 제일 좋다. 하지만 모두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분들은 부담스럽고 좀 간편한 걸 좋아하시기도 하니까 매번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근데 제가 또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지만 둘의 기증늑과 자가낙의 퍼포먼스 차이가 많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려요. 이거는 확실히 자가낙 쓰는 게 낫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비슷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기증을 써도 크게 상관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이거는 수술하는 서전들마다 다른 의견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개인차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건 힘의 텐션의 차이, 장력의 차이에 의한 물리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힘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많이 휘었을 때, 구축됐을 때, 이걸 이겨내려면 강한 힘이 필요한 거고, 작은 거가 되게 커질 때 이것도 강한 힘이 필요한 거잖아요. 강한 힘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자가낙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흡수의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힘을 좀 더 튼튼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안정성과 결과가 좀 더 보장이 된다. 그 귀연골을 안에다가 많이 넣는 거를 좀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하는 게, 수술을 할 때 좀 느껴져요. 한두 번 했는데 양쪽 귀가 다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양쪽 귀를 다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귀연골은 여기저기 엄청 들어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 수술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귀연골이 이 내부로 들어갔을 때 분리가 깔끔하게 하려면 굉장히 공을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플라스틱 재료인 매드포어가 되게 분리가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수준이 되게 낮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사실 분리를 잘하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떼어낼 수 있고, 고어텍스 분리가 어렵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수준이 되게 낮은 얘기예요. 고어텍스는 그냥 깔끔하게 방리할 수 있어요. 되게 또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어려우면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오히려 귀연골들이 안에 되게 많이 패킹이 되어 있으면 그걸 조직에 손상 없이 분리하려면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럴 때가 오히려 훨씬 좀 더 어렵고 안 좋다. 그냥 이건 뇌피셜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인공뼈처럼 이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구성대로 거기가 딱딱 올라가 있으면 그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시도가 아직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런 재료가 언젠간 나오지 않을까. 3D 프린팅 모형물이 이미 나와 있고, 그건 이제 우리 구조에 맞춰서 그 실리콘을 제작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상당한 발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기본 재료의 물성 자체는 사실 바뀌지 않아서 그런 재료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뭐 세포공학을 발전해서 비중적으로 일곱 개를 쓴 다음에 그거를 증폭시켜서 내 재료로 이제 큰 재료를 만드는 그런 기술이 언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소질 간단해지는 수가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평형지식 캐치, 마인드 캐치. 네, 오늘은 코 수술에 사용되는 재료들
종합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 가졌고요. 이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내용을 토대로 좀 깔끔하게 정리되는 시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